네, 여자들의 고급진 수다, 이슈 앤 수다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또 반갑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네. 오늘 또 불금이잖아요. 네. 매번 그럼요. 금요일은 매번 불금입니다. 불금이죠. 네. 그런데 이번 주 중반까지 너무 추웠어요. 네, 난 추위를 많이 타는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조금 나은 것 네네. 같아요. 좀 네. 춥더라. 네, 다들 뭐 동파되거나 뭐 한파로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파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한 주간의 주간 이슈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네, 살펴봐야죠. 뭐가 있지? 첫 번째 이슈 방금 저희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왔었어요. 그렇죠? 강원도가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고 뭐 설악산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정말 한파가 대단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강원도에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아유, 좋은 뉴스예요. 좋은 네네네. 뉴스. 그리고 이게 기쁜 소식인 게요.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100도를 달성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렇게 막 1위 하고 막 네. 가장 빨리 하고 이런 네. 거 뉴스 나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파로 정말 날씨는 너무 추웠지만 우리 강원도민이 마음만은 다 따뜻하신 거죠. 네, 그렇죠. 어디보다 가장 따뜻한 그럼요. 강원도. 네. 그리고 이제 또 춘천과 강릉에서 월세가 100만 원인 아파트가 나왔다고 해요. 춘천에도요? 네, 춘천하고 네. 강릉에서요. 우와. 20평대 소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복권 역대 최고 당첨자가 나왔다고 해요. 얼마나 그래요? 떨려요, 이게 떨려. 사상 최대로 약 1조 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조 800. 네, 상상이 네, 안 네. 되는 숫자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파워볼 복권 이렇게 당첨금 나오고 복권 추첨한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로또 복권 열풍이 불었어요. 줄 서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누구나 이렇게 그 부자 되고 싶어하고 그런 열망은 우리 가슴속에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 그걸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부자 되기 열풍, 로또 복권 열풍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전에 왜 신년에 올해 꽤 됐죠. 어느 그 배우가 TV 광고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광고가 얼마나 보기만 하고 네. 또 흐뭇하고 신났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신난 것보다 저는 또 오히려 반대로 좀 불쾌하거나 좀 아니,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거 보면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요? 조직한 그런 생각인데 너무 사회가 돈 아니면 이제 부자에 대한 가치만 중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저도 그때는 뭐 부자 되세요 인사는 했지만 아니 선생님 이게 부자가 부자 됐으면 여러 가지 의미의 부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긴 네. 하죠. 네. 부자의 기준이나 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개념이 조금씩 다르대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부자 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를 좀 축적하고 막 이런 걸 부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서양은 또 안 그러잖아요. 네, 네. 맞아요. 삶의 질을 좀 중시하죠. 그 문화를 어느 정도 누리고 사느냐 뭐 이런 것에 따른 구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꼭 부자라기보다 이제 중산층 우리가 보통 이제 나 중산층이냐, 근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은. 늘 부족한 저도, 것 같으니까. 예, 저도 좀 아닌 것 부족한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늘 부족하다고 네, 생각이 근데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당신 중산층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중산층의 기준이 보통 이제 통계로 이제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의식적인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직장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산층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속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네. 네, 마음속으로. 그다음에 저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 또 자동차 2000cc 이상. 난 이건 아닌데. 또요. 2000cc 이상 또 예금이 현금 1억 이상 소유한 사람. 또 해외여행 1년 이상
다니는 사람. 1년에 몇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네. 네네. 이런 기준으로 이제 중산층을 우리나라는 측정을 하고 직장인들이 심정적으로 그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어떠세요? 중산층이세요? 듣고 보니 거의 중산층? 저는 중산층에서 전락했어요. 저는, 남편이 퇴직하면서 네. 수익이 팍 줄어가지고. 저는 지금. 한두 가지 부족한 중산층? 이렇게 위안을 하고 싶네요. 근데 이제 이런 기준이 외국의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좀 다르다라는 네, 걸 좀 맞아요.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산층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어를 자기 이제 모국어 말고 외국어 하나 정도를 더 할 수 있는가, 또 체육이나 운동이나 악기 연주를 좀 하나 정도 할 수 있는지 저 아닌데요, 뭐 이런 거 중산층이. 그리고 남들하고는 특별하게 다른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래요?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프랑스에 딱 맞다. 아 요리 잘하시나? 네. 프랑스에 가시면 확 중산층으로. 프랑스에 딱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하고 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가 사회적 약자를 돕느냐 얼마나 이런 기부하느냐. 부분, 맞죠? 예, 네. 사회 문제 인식을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또 부정이나 불법에 저항하는 의식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회 인식인 저는 그건 거죠. 가네요. 네. 나는 정말 외국에, 저는 그런 외국에 잘 걸로만, 맞는다. 저는 그런 걸로만 기준하면 아주 부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중산층이나 부자에 대한 개념이 경제에 많이 맞춰져 있고 맞아요. 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삶의 질이라든지 사회적 의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맞아요. 것 같아서 가치를 이렇게 두는 네, 게 좀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돈이 좋긴 좋죠. 근데 좋은데 어떡해. 네. 네, 맞아요. 요즘에 자주 그런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 자꾸 부의 가치를 판단하다 보니까 새로 나온 뭐 자주 들리는 단어들이 뭐 인생 역전, 네. 무슨 대박 인생, 뭐 이런 게 요즘에 막 정말 막 쉽게 주변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잖아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인생이 대박 인생이 되고 인생이 역전이 될까? 그런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복권을 사는 한탕주의. 거죠. 네. 로또 복권 사는 네. 거죠. 사본 적 있어요? 저는 아니 안 사는 사람이 고백하자면 저는 없겠죠.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던 건데요. 제가 어느 날 최근 일이에요. 최근에 꿈을 꿨는데 현직 대통령이 꿈에 나와서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대통령 꿈을 꾸고 그게 너무 생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에 이런 좋은 길몽인 것 같아서 좋은 꿈 얘기는 말하면 안 누구한테 돼.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말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이렇게 다 사무실 정리해놓고 저희 춘천중앙로까지 혼자 갔어요. 근데 제가 들은 말로는 이렇게 춘천중앙로는 금융회사도 많고 은행도 많아서 돈이 잘 흐르는 곳이래요. 그쪽에 뭐 복권이 잘 당첨된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거기 또 유명한 복권 명당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복권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결국 5천 원밖에 안 아니, 돼가지고 5,000 원? 다시 그게 반환하고 결과가 그랬는데요. 안 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야. 됐어봐 못 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 또 완전히 그럼, 결별하는 그럼, 거지. 그럼. 아니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복권을 딱 사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서 일주일을 살아보니까요. 굉장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 내가 이 말아. 복권에 혹시나 하는 그 복권에 당첨되면 기대감. 뭐 할까? 제일 먼저 뭐 할까? 누구한테 알릴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기대감에 참, 막 꿈에 부풀어서 부풀어가지고. 즐거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어떤 우리 동료들끼리 왜 선물로도 맞아요. 그래서 로또 저도, 선물로도 하나씩 선물은 주고 받아본 그러잖아요. 적이 있어요. 네. 뭐 그거 돈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기분은 좋고 의미가 많은 선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유 대표님 말씀. 제일 먼저 좀 이렇게 그림 같은 집을 좀 지어서 저도 집. 생활. 저는 빌딩을 하나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맞아요. 재테크로 계속 아니 일단 그러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다 이런 생각 한다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생각을. 이게 통계적으로 네. 이제 네. 복권에 당첨이 되면 뭘 하겠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이제 주택을 구매하고. 어떤 부동산 구매하고 뭐 재테크 또 이제 빚 같은 거 청산하고. 부채 면제하고 이런 거를 가장 꿈꾸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제
그 서민들이 부채도 많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복권을 사서 이걸 한 번에 확 바꿔보는 거지. 그런데 뭐. 그래서 이 서민 주로 이제 우리 복권을 사는 사람들 보면 이제 서민층에서 많이 복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또 복권은 고통 없는 세금이다.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죠. 사실 이제 네. 이 복권 때문에 또 뭐 약간 취약 계층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뭐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에 많이 그 혜택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그 복권은 사실은 서민층이나 서민 조금 주머니에서 나온 거니까. 예, 네, 어려운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들 구입을 하는데 결국 또 그 많이 산 사람들에게 다시 또 혜택이 주어지고 예,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로또 복권 1등 당첨돼서 정말 인생 역전의 행복한 삶을 누구나 꿈꾸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해요. 또 네. 2003년도에 242억 원에 당첨된 그분은 뭐 주식 투자하고 사업 실패해서 결국에는 5년 만에 그 복권 당첨금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그렇죠. 사기범으로 맞아요. 전락을 했고 또 뭐 도박에 빠져서 돈 다 날린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 집에 강도가 된 거예요. 복권 그렇지. 당첨 돈이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있는 걸 알고 가서 사고도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가 너무 어렵고 또 이렇게 부채도 많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은 몇 년 전에 이게 로또가 조금 이제 식어졌었대요. 아, 그래서 진짜? 잘 안 팔려가지고 지금 가격을 다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는데 요 근래 이게 지금 엄청 아까 우리가 시작한 네. 것처럼 그게 열풍이잖아요. 선생님 경기가 불황일 네, 때 그러니까. 이게 복권에 어떤 거는 기대치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하니까 뭔가 확 바꿀 수 있는 게 로또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맞아요. 네, 이게 바꿔지는데 보통 우리가 작년에 통계해 보면 두 사람에 한 명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저 이거 안 사가지고 난 두 사람은 안 나도 안 드네. 그 한 명 중에 안 드는구나 싶은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로또를 사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대요. 이 로또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한때 몇 번 이렇게 사본 적도 있는데 너무 안 맞으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졌어요. 다시 관심을 가져볼까? 근데 이제 아유, 보통 네. 이러한 그 복권, 로또 복권 이런 거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카지노라든지 주식 투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사행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제 주변에도 주식 하다가 폐가망신하거나 여러 계십니다.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뭐 약간 주식? 재테크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다 망하니까 또 어떻게 이거를 만회하려면 그냥 정상적인 방법 갖고는 안 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다시 없으니까요. 카지노에 가서 네.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악이 악을 부르는 악순환이구나. 그런 악순환이 돼가지고 완전히 가정도 파탄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나 변호사님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무슨 재테크를 하시든지 뭐 무슨 전략하든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저금하고 적금 넣어요. 난 있어.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안 써. 그렇죠. 절약이 제가- 최고의 방법이긴 제가 하죠. 얻은 그동안에 얻은 그 저의 맞는 어떤 이렇게 부자 되는 방법은 저는 사실 재테크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뭐 그러는데 은행에 이제 자꾸 이렇게 돈이 모아가는 거를 보니까 안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가장 맞는 그 돈을 모으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 뭐 어느 사람들 보면 돈을 모으려면 나에게 맞는 어떤 그 시스템 이런 거를 좀 상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문가한테. 그럼요. 재무 설계 받아서 내 재무 재산 상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할 것인가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제가 그런 거 하도 못 해가지고 친구한테 부동산 하는 친구한테 내가 부동산 뭐 땅을 하나 살까 그런 거 그만 생각하지 있어. 말고 그냥 그만 아파트나 하나 있어. 사서 살아. 네, 맞아요. 아무나 안 되나 봐요 또 그것도. 그럼요. 그게 복이 아니면 운이
뭐 이런 게 좀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사실은 이거 추첨해서 뭐 받는 것도 정말 그런 복도 없어요. 행운권 추첨 이런 네. 거. 저도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나는 늘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좀 적게 쓰자. 그죠? 그렇죠. 좋은 방법이에요. 적게 쓰고 번 것도 은행에 저금하고 적금 넣고. 예. 저희도 이제 이렇게 저희 이제 부부가 노년기로 접어들어서 이게 수익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쫙 리스트를 점검해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한 짓. 뭐예요? 기부금을 줄이는 거여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즘 이거 약간 아이러니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중산층이 되시려면 기부하고 그러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상반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아니, 쫙 그런데. 줄였다가 요즘 다시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면 돈이 들어오지. 네, 다시 복이 하자.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사실은 부자라는 마음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그럼요. 시작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작은 돈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사거나 또 기부를 할 수 있을 때 저는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참 부유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조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언제 부유하다고 느끼냐면 마음적으로 저는 제가 아무래도 무대에 쓰던 사람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이렇게 많은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부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마음이 부자. 네. 멋지네요.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다 온몸에 더덕더덕 얼마나 부자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벌어서 엄마 옷 한 벌이라도 사드릴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다 같이 먹으면서 정말 즐겁게 지내는 것 그런 상황이 저는 부자인 것 같아요. 아, 우리 기특하니까. 네, 하나 더. 나는 많이. 뭐 정년은 60세, 65세에서 이미 끝나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또 100세 시대라고 해서 노후는 뭐 70세, 80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궁핍한 마음에서 복권 열풍, 한탕주의, 인생 역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전해라. 안 된다고 저는 그래서 저는 로또보다 연금 복권을 살까 봐. 연금 복권 아니 뭐 뭐든 예, 또박또박 뭐든. 준대잖아요. 네, 이거는. 그거 좋은 거야 실은. 그래서 그거 되면 또박또박. 연령에 따라서 이게 좀 기대치가 다른 것 같은데 저희 또래들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금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구경 가야지 하는 이제 사러 구경 가야지 생각이 마음에 있긴 있어요. 그냥 그 재미삼아 그럼요. 그리고 어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그 가슴 떨림 뭐 이런 것 그럼요. 때문에 뭐 이렇게 재미삼아 사보고 이러는 거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복권 사가지고 그 일주일이 행복했다니까요. 맞아요. 그 정도면 제가 5,000원 투자할 만하죠. 아, 작은 행복. 저희 그 네. 후배도 이제 잡지사 기자를 했는데 항상 지갑에 이게 그 복권을 사더라고. 그래서 뭐로 그걸 사냐 그랬더니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내 자기 꿈이 유지가 네. 된다는 주머니가 거예요. 왠지 네. 든든할 것 같은 네. 그 복권이 되면 자기는 그 돈으로 자기가 회사 사장이 되겠다고 네. 잡지사를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말단이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오너의 심정으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복권 사면 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금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일주일 행복하고요. 저도 사실 그 복권 기금으로 받아서 뭐 작품도 올린 적도 있긴 그래요. 만족도가 여기서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인생 역전, 뭐 한탕, 뭐 이거가 다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얼마만큼 나를 채워야지 만족할까? 이런 의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꾸만 저는 요새 그 생각을 해요. 늘 요만큼 해서 만족하고 요만큼 해서 감사하고 이런 거를 제가 보기와 달리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많이 어른됐다니까요. 달관한 것 같은 그런 분이. 오늘 그래 보이죠? 네. 저 사실은 많이 훈련하고 그것도 훈련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난 한 해에 굉장히 우울감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노년기로 가려고 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 때 행복한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느낌이 계속 엄습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 한창이십니다. 아예 극복을 하기 위해서 수첩에 썼어요.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그랬더니 좋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네, 누군가 그럼요.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었을 때,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나중에 쫙 보니까 정말 아주 작은 게 나에게 그럼요.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뜻을 네. 있잖아요. 행복감, 만족감 이런 거는 사실은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봐. 네, 맞아요. 찾으면 있더라고요. 여기 있었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행복 얘네들이. 그래서 그 수첩을 하나씩 써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그 마음을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우리가 뭐 일확천금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여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쌓이고 쌓이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곧 이제 명절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가족들이 모일 때도 뭐 우리가 명절 얘기 또 할 시간이 있지만 제일 싸우는 게 뭐야? 결국 돈 문제 갖고 자꾸 네, 싸우게 그럼요. 되거든요. 화투 치지 마.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가치를 너무 이제 돈 쪽으로 맞추다 보면 불행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복권 이야기 시작해서 쭉 해오다가 또 행복하게 사는 법까지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네요. 우리가 그러면 또 어김없이 네, 이 돌아왔습니다. 수다를 마칠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한 줄 네, 이야기를 오늘 한 한번 또 줄 해볼까요? 네, 정리해 볼까요? 인생 행운이 로또는 없다. 로또는 로또는 없다. 없다. 네. 최종 네, 변호사님은? 저는 그 조성희 교수님이 새해 선물로 주신 책 중에 그 글귀가 딱 되게 와닿더라고요. 딱 하나씩 해나가자. 그게 바로 네, 제가 맞아요. 매일매일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하루에 하나씩. 네, 하루에 하나씩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하고 싶을 때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싶을 때 이런 거 적어 나가면서 딱 하나씩만 하고 싶어요. 대박. 인생 역전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네. 멋지네요. 나 괜찮죠? 안 되네. 멋지네요.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제 언어가 아니라 긍정으로 네. 내가 만든다. 네. 좋습니다. 저 괜찮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수다가 참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좋은데요. 부자 된것 같아요. 네. 돈 얘기가 재밌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 돈 그럼요. 얘기가. 네. 그리고 앞에 막 이런 금화가 막 저막 두개 이러니까 막 실감이 나면서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따뜻한 마음 또 다음 주까지 또 이어가면서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네, 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얘기 기대합시다. 네, 그럼 오늘 수다는 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